저는 올해 55세의 평범한 주부 박영숙입니다. 남편과 딸 하나 키우며 그럭저럭 살아왔죠. 우리 딸 민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그런데 딸이 서울대 입학하고 나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혈액형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AB형, 남편은 B형인데 딸은 O형이라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입양하신 건 아니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그럼 우리 딸이? 잠을 못 이루고 20년 전을 생각해봤어요. 딸을 낳던 날 분명히 제가 낳은 게 맞는데, 그런데 그때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또 다른 여자아이가 태어났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확인을 요청했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20년 전 일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면서 미적거리더라고요. 그때 간호과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때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같은 날 태어난 두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간호과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 집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파출부일로 근근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딸아이는 우리 민지와 정반대예요. 공부는 못하지, 말은 거칠지, 염색에 피어싱까지. 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온 분이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이미 DNA 검사까지 다 해봤대요. 결과는 정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보, 우리가 20년 동안 키운 민지는 어떻게 해? 그리고 진짜 우리 딸은 또 어떻게 하고. 민지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는 사실 우리 친딸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0년 동안 정말 친딸처럼 키웠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짜 우리 딸이에요. 그 집에서 자란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 집 어머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순자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저만큼 고민이 많으셨어요. 사실 우리 은정이가 우리 가족과 달라서 의심은 했었어요. 얼굴도 우리 식구들과 안 닮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의 딸 은정이를 만났을 때 충격이었어요. 얼굴은 정말 저랑 닮았어요. 어릴 때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하지만 행동이나 말투는 정말 낯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엄마 딸이라고요? 헐, 대박이네. 이게 20년 만에 만난 제 친딸의 첫마디였어요. 집에 와서 민지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민지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구 딸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딸인데,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애미야, 그럼 이제 진짜 손녀를 데려와야지. 그리고 그 애는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민지한테 유독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예뻐하시던 분이. 야,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굴지 마라. 진짜 손녀 올 때까지만 있어라. 민지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래도 민지는 20년 동안 할머니 손녀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20년 그게 다 가짜였잖아. 이제 진짜를 찾았으니까 가짜는 돌려보내야지.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민지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남편도 난처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민지를 내쫓을 수도 없고. 며칠 후 순자 씨가 은정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제 친딸을 처음 집으로 맞는 날이었죠. 은정이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라고요? 와, 진짜 크네요. 시어머니는 은정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어머, 이게 우리 진짜 손녀야? 왜 이렇게? 어휴. 은정이의 짙은 화장, 찢어진 청바지, 귀에 주렁주렁 달린 피어싱들. 시어머니 눈에는 영 거슬리시는 모양이었어요. 여보세요. 이 애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손녀라고요? 순자 씨가 위축되어서 고개를 숙이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민지와 은정이가 둘이 자주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야, 넌 진짜 재수 없다. 20년 동안 내 자리 차지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은정이가 민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민지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나도 이런 상황이 싫어. 하지만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상처? 20년 동안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해? 너는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컸잖아. 순자 씨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숙 씨, 사실 저도 은정이가 친딸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가 5살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랑 너무 달라서.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은정이가 더 삐뚤어졌어요. 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은정이를 제대로 못 키웠어요. 혼자 일하느라 바빠서. 은정이가 말썽을 피워도 그냥 넘어갔죠. 어느 날 민지가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엄마, 사실 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거. 뭐? 그럼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요. 만약 알아면 엄마 아빠가 저를 버릴까봐. 그래서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민지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은정이가 와서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은정이를 점점 더 못마땅해 하셨어요. 야, 은정아. 이 집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거 아니야. 할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소리예요? 말 대꾸하지 마. 그리고 그 이상한 옷들 다 버려. 은정이도 처음엔 반항했지만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도 미안해하시고. 영숙 씨, 우리 은정이가 너무 버릇없죠.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남편도 이 상황이 힘들어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는 은정이를 못마땅해 하시고 민지는 상처받고. 정말 모르겠어. 당신도 은정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20년 동안 민지에게 정이 더 많이 들었잖아. 은정이는 아직 낯설고. 남편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 저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은정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화장을 지우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저 정말 노력할게요.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은정아,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썽만 피웠다는 거.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 달라지고 싶어요. 은정이의 진심을 느꼈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민지도 변화를 보였어요. 어느 날 은정이에게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은정아, 내가 도와줄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너 왜 그래? 나한테 잘해줘서 뭐해?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 서로 미워하면 뭐해? 민지의 따뜻한 마음을 본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은정이네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김은정이가 여기 있나요? 누구세요? 저는 은정이의 아버지입니다. 순자 씨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준자야, 내가 설명할게. 지금까지 오해가 있었어. 은정이 아버지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어요. 그때 가족들이 위험해질까봐 일부러 바람둥이인 척하고 집을 나간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에서 일하면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야 떳떳하게 가족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죠. 순자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은정이 키우느라. 김철수 씨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나, 우리 은정이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하셨다고요? 역시 우리 진짜 소녀였어. 어제까지 은정이를 구박하시던 분이 근정아, 할머니가 미안했다. 내가 진짜 우리 피줄이니까 그런 기품이 있었구나. 은정이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어제까지는 저보고 버릇없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민지가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은정이만 편애하시고. 민지야, 너는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조심해서 처신해라. 민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래도 민지는 20년 동안 효녀였잖아요. 효녀? 가짜 효녀지. 이제 진짜 손녀가 있는데 뭐하러 가짜를 둬? 그런데 은정이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할머니, 민지는 제 자매예요. 20년 동안 제 자리에서 할머니를 모셨잖아요. 뭐? 내가 무슨 소리를? 저는 민지를 인정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민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머니 보기 싫어요. 은정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민지도 은정이의 진심을 알고 달라졌어요. 은정아, 고마워. 내가 나를 감싸줄 줄 몰랐어.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 서로 미워할 필요 없어. 두 아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어요. 김철수 씨는 순자 씨에게 정식으로 재결합을 제안했고 순자 씨도 용서했어요.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김철수 씨가 제안했어요. 두 가족이 함께 살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네, 함께 살자고요. 네. 큰 집을 구해서 모두 함께. 둘 다 힘드셨을 텐데.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살기로 했어요. 김철수 씨가 큰 집을 마련해 주셨고 순자 씨와 저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내요. 영숙 씨, 우리가 20년 동안 서로의 딸을 키워준 덕분에 이렇게 큰 가족이 됐네요. 정말 그래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민지는 대학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은정이도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매 같아요. 민지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 시어머니도 이제는 두 손녀를 똑같이 예뻐하세요. 우리 민지도 착하고 은정이도 예쁘고 둘 다 내 손녀야. 어떤 날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처음에 민지한테 너무 했구나. 핏줄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지. 지금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요. 민지와 은정이는 진짜 자매가 됐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딸을 둔 어머니가 됐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딸과 마음으로 맺어진 딸.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은정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민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라고 물을 때면 정말 벅차요. 순자 씨와 저는 이제 진짜 자매 같아요. 같이 장 보러 가고 같이 요리하고. 영숙 씨,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죠. 정말 그래요. 하늘이 내려준 인연 같아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내가 두 며느리를 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랑하세요. 김철수 씨와 남편도 이제는 친형제처럼 지내요. 형님,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러네.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얻었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혈액형 검사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요. 20년 동안 바뀌어 자란 두 딸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으니까요. 어제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바뀌어서 자란 게 오히려 잘 됐어요. 은정이도 만나고 순자 이모도 만나고 더 큰 가족이 됐잖아요. 은정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진짜 엄마를 두 분이나 두게 됐어요. 영숙 엄마, 순자 엄마.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제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됐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오늘도 우리 집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엄마, 내일 시험인데 긴장돼요. 이모, 같이 시장 갈래요? 이 모든 소리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정말 행복합니다.